아까 전 키워드 중에서 파타와 하마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유엔에서는 원래 이렇게 됐고 여기가 다 팔레스타인 살고 이스라엘들은 이렇게 조금씩 하고 뭐 이렇게 여기 조금 땅 사고 이렇게 했겠죠. 유엔은 이렇게 이런 플랜을 했다. 근데 제가 말했듯이 이 3차 중동 정쟁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해서 두드려 맞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생겼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들이 이렇게 점으로 돼 있죠. 이 점으로 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 이스라엘이 이거를 또 갖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정착촌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면 거기다 막 돈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좋은 직장에도 소개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착촌을 만들어서 조금씩 그 땅을 먹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팔레스타인인들은 빈민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먹어 들어가니까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부촌인데 자기네 사는데 빈민가야. 그럼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또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해서 PLO를 만듭니다.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래서 해방기구를 만드는데 이게 나중에 핵심 정당인 파타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67년도에 3차 중동전쟁이 있은 후에 PLO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되는데 이 PLO를 중심으로 해서 무장투쟁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검은 9월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뮌헨 올림픽 사건이 있는데 뮌헨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거기서도 나오는데 이 무장단체들이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그 선수들을 납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장단체 지도자들이 이제 억류돼 있으니까 그냥 풀어줘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했는데 테러랑은 절대 협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선수단을 다 죽여요. 그래서 여론이 다시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 비밀 조직들도 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기 검은 9월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누가 미사일 쏴서 뭐 하고 전쟁 나서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이미 여기는 그냥 피떡인 거야. 그냥 뭐 계속 싸움의 연속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네들이 홀로코스트라는 거대한 핍박을 받고 나서 여기에 겨우 정착을 했어. 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투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 세워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스라엘이 또 들어와. 서로 밀고 밀리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미 피비린내 나는 서로의 싸움이 있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 70년 동안 계속 있었다. 팔레스타인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티파다라는 운동을 해요. 이 인티파다가 뭐냐? 약간 인도의 그 비폭력 저항 운동 같은 그런 건데, 자, 이스라엘이 이제 탱크 몰고 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항하냐? 사실 대전차 지뢰라든지 뭐 박격포라든지 이거 써야 되는데 돌멩이로 던져요. 탱크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이런 식으로 비폭력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납세 거부 노동자들이 파업해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3D 업종에 종사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은 우리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듯이 노동자들 파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급자족 체제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탄압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피에로의 수장인 아라파트와 이스라엘 총리인 라빈 총리가 서로 이제 미국의 중재하에 그때 클링턴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재하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거를 맺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 서한 지구 내에 자치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평화 모드로 가나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노벨 평화상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만족을 못하는 협상이었던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냐? 여기 보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지도 보면 여기가 이 파란색 지역들이 팔레스타인 구역들이고 이 하얀색, 노란색 지역들이 이스라엘 구역이죠. 이거를 1A, B, C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거야. 이 A 지역은 이스라엘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정력하고 자치권 그리고 경찰력을 갖는다. 자, 이 파란색 지역에는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사니까
행정력이랑 경찰력을 팔레스타인한테 준다. 또 여기 섞여 사는 데에는 행정력은 팔레스타인한테 주는데 뭐 경찰력은 이스라엘이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갔는데, 자, 우리나라처럼 이게 뭐 북쪽이나 남쪽이 나눠져 있으면 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얽기석기 막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 잘 될 구조예요, 사실. 딱 봐도 이거는 좀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바로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보기 좋게 오슬로 협정을 통해 가지고 자치권을 주고 평화 모드로 가는 척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다 보니까 이 기만적 협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2차 인티파타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96년도까지는 그래도 해보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지. 그래서 96년도부터 슬슬 일어나가지고 2000년에 다시 2차 인티파다 운동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는 비폭력이 아니에요. 더 무력적인 투쟁 형상이 일어납니다. 자, 둘 다 불만이라고 했죠. 이 아라파트도 팔레스타인한테 욕 오지게 먹습니다. 근데 이 라빈 총리는 2년 뒤에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하고 목숨하고 바꾼 거야. 그 정도로 국내 여론이 안 좋았던 거예요. 둘 다한테, 이스라엘한테도 안 좋고 팔레스타인한테도 안 좋았던 겁니다. 여기가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이 동예루살렘은 이제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건 아랍 쪽이 좀 관리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었어요, 사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동쪽도 이스라엘에 귀속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랍 사람들 발작 버튼 바로 눌리죠. 그래가지고 이게 생기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하마스가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하마스 같은 거나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제가 헤즈볼라 얘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파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무장단체인데,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랑 뜻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모아서 정치권을 압박을 하죠. 민주주의니까. 제대로 된 나라들은 사실 이래요. 왜냐면 진짜로 누군가 죽을 수도 있고. 말로만 바뀌냐고.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자 옛날부터, 야, 보이시죠? 이 사막 보이시죠? 이런 데서는 각 부족별로 이렇게 살았어요. 각 부족별로. 그러면 이 부족들이 자기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무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똑같아요. 우리가 중국 역사 보면 우리나라 있고 여기 뭐 여진족 있고 뭐 거란족 있고 여기 몽골 있고 뭐 있고 막 하잖아요. 이랬던 형태예요. 얘네들이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 말로 하면 들어요? 쳐들어와서 뺏어가는 게 일상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마다 이렇게 무력 집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무력 집단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정당화가 되는 게 이 중동의 현실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시리아, 레바논, 뭐 요르단 이렇게 그 분쟁이 많은 곳에는 특히나 그렇게 되는데, 하마스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이 하마스는 오슬로 협정 자체를 반대를 했어요. 왜냐, 좀 강경파였기도 하고 이거 어차피 안 지켜질 거다,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타에서 나와버립니다. 바로 파타에서 나와버리고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얘네들 너무 좀 골치 아플 것 같아. 그럼 얘네들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장벽을 세우기 시작해요. 뭐 일부 지역은 철조망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월드워 Z 보셨어요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영화는 안 봤어도 이 장면은 예고편에 많이 나와서 봤을 거예요. 막 이 장벽을 막 좀비들이 타고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장벽이 8m야. 이게 하나 1m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세트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이 지역에 가서 촬영을 한 거였습니다. CG가 아니었습니다. 세트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장벽을 세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기랑 물이랑 이런 거 당연히 얻기가 어렵겠죠. 인터넷 될까요? 인터넷도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식량 같은 거 보급받기 어려울 수 있고, 얘네들도 뭔가 먹거리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극한으로 내몬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 몇 개? 2,000개. 이 비밀 통로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물자를 받아가지고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가자지구죠.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다. 여기가 이집트 아까 시나이 반도 가는 검문소 보이시죠? 여기만 남겨놓고 막아버린 거야. 어떻게 하겠어? 그러고서는 이스라엘이 또 뭐냐면, 어업도 하지 마. 니네 어업하면 안 돼. 해가지고 바다도 막아버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내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